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레 제 429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AI 세 번째 편 영화 채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전대입니다. 정 과장입니다. 자, 채피 이야기하기 전에 청취 탑10. 자, 오랜만에 또 아무도 안 궁금하시겠지만 왜 안 궁금해? 굉장히 어마어마한 분이 또 계셔가지고 발표를 해볼게요. 아이고.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3주간이고요. 네. 1위 아재갬성님 아유. 15일 1시간 11분. 와. 3주간인데 15일이면 계속 틀어놓고 계시는 거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자, 감사합니다. 2위 오로란 대쇼님 6일 14시간 41분. 네. 3위 쪼코마님 5일 6시간 21분. 4위 SCW1011님 4일 7시간 5분. 5위 쿠엔퀴 QUENQY님 4일 4시간 32분. 6위 곽양신랑님 3일 16시간 6분. 7위 조디 엔젤님 JODIANGEL님 2일 21시간 37분. 8위 우리 하리리님 2일 15시간 53분. 9위 일렉트라님 2일 7시간 47분. 10위 10904528님 2일 6시간 21분. 아, 감사합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듣고는 계시는 거죠? 좋아요는 안 찍지만 아니, 다들 듣고 계셔. 아니 그러니까 듣고 정말 듣고 좋아하셔야지. 이 정도면은 그냥 틀어놓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약간 스밍이라는 그런 문화에서 과연 가수들이 기분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하긴 했어가지고 뭐 아이돌 팬들도 많이 너무 좋아서 스밍하시잖아요. 10번 들으면 좋지만 그냥 틀어놔서 100번 하면은 기분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그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들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이요? 진짜로 들어주세요. 진짜로 들으신 네. 거예요. 뭐 구독과 좋아요 후원도 늘 기다리고 있고요. 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저희 구독 좀 버튼 밑에 공지 있으니까 거기로 해서 뭐 저희 계좌 번호도 있고 좋은 정보 많이 있습니다. 네, 에이플렉 검색하시면 각종 온라인 서점에서 저희 책들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새끼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꼭 검색해서 구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채피. 요 영화는 2015년 3월 12일 개봉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를 배경으로 하는 SF 액션 영화입니다. 이거 개봉 날짜 한국 기준이에요? 네. 그리고 감독은 디스트릭트 9의 닐 블롬캠프고요. 네. 뭐 저희가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뭐 굉장히 좋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영화 아니에요? 그 오츠 스튜디오 네. 별로지 않나요? 그건 뭐 조금 좋았다면서요. 재미없는 것도 있고 약간 유치한 것도 있고. 아, 근데 그 이후에 잘 안 만든다. 음. 디스트릭트 10 만든다고 뭐 하더니 안 만들잖아. 만든다는 얘기만 몇 년째 있죠.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실망이고 어쨌든 2015년 제작된 영화인데 네. 요때 생각하는 AI랑 지금이랑은 약간 시차가 있다는 느낌은 좀 받았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 얘기한 것들은 정말 약간 챗 GPT를 상대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각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 있다면은 여기서 보이는 채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옛날 아날로그. 느낌? 그러니까 약간 상상에 더 의존한 듯한 느낌은 좀 있더라고요. 나 얼핏 이거 영화 보면서 옛날 영화 중에 그 넘버 5 파괴 작전이라고 하는 아, 영화가 알아요. 있었어요. 그 번개 맞고 그 어. AI 생기는 거 아닌가? 네, 그 느낌 조금 나더라고요 이거. 그 거기서 나오는 로봇이 음. 걔랑 비슷한데 월이. 맞아요. 월이랑 비슷해요. 아. 네, 그런 영화도 알고 있네 나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그게 원제가 전혀 뭐 다른 거긴 한데. 뭐 재밌더라고요. 옛날에 재밌게 본 기억이 나가지고 저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개 맞고 이게 이상 현상으로 얘가 이제 그 자아가 생긴 로봇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였는데. 2편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게 실제로 AI라는 게 우리 세계에 적용이 돼서 어느 그렇죠. 정도 활용이 되고 있고 정말로 약간 학습을 하기 시작을 했고 뭐 바둑 같은 게임에서는 이미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까지 갔잖아.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인데 2015년과 지금은 뭐 한 8년 격차가 있지만 너무 심하게 크죠. 이 정도면은. 살짝 다르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이제 중간중간 하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게 그 중간에 캐릭터 중에 닌자와 욜란디라고 하는 캐릭터 있는데 주요 캐릭터죠. 네, 얘네들은 그 디 안트 우드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서 유명한 힙합 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이 어디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유럽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뭐 이 감독이 그쪽 남아공 출신이기도 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내용
간단하게 요약하면 범죄자를 이제 제압하는 로봇 경찰, 그러니까 스카우트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완벽한 인공지능이 탑재되면서 이제 아기 같은 상대 채피가 탄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완벽한 인공지능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스럽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도 그러니까 되게 좀 애매하게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정확한 원어로는 컨셔스니스, 그러니까 의식에 가까운 것 같은데 컨셔스 나오고 그 입력된 걸 보면 컨셔스니스라고 나오더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거기서도 격차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학습형이라는 게 처음 나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익혀가지고 점점 자기 개발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려서 이게 이제 완벽한 인공지능 이 정도로 정의를 내렸다는 게 현재 지금 있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아마 마음으로 번역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으면 사실 그냥 네트워크 연결하면 모든 그렇지. 게 R에 주입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직접 막 컴퓨터를 하면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치, 케이블이 아주 중요하지. 그래서 약간 그게 좀 아날로그스럽다. 지금 그리고- 봤을 때는. 그리고 세계관 자체는 영화 로보캅과 동일하다. 약간 현재와 미래가 혼재된 그런 세상이죠. 로보캅도 현재로 보면 되는데 뭐 근미래 정도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거기 배경이 어디였죠? 미국 어디 시카고인가 어디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가상의 도시였을 거예요. 그런가요? 디트로이트 뭐 이런 데 아니었나? 뭐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동원을 했는데 거기서는 로보캅 하나였잖아.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떼거지로 주문 받아서 대량 생산을 해서 공부를 했더니 범죄가 확 줄더라. 성공적이다 여기서. 100기 정도 뿌리니까 경찰 한 몇백 명 충당하는 거였죠. 250명 수준을 그냥. 다. 250명이라고 했어요. 자, 잠깐 그러면 주요 등장인물을 소개할게요. 채피는 사실 뭐 여기서 로봇이지만 중요 인물이니까 스카우트 로봇 중에 22번이에요. 넘버 22. 그리고 주황색 길을 달고 있죠, 얘만. 망가져서 와. 얘가 되게 좀 나대다가 항상 맞는 애였잖아요. 뭐 얘가 나대고 싶어서 나댔겠어. 명령을 하니까 나댄 거지. 그래가지고 막 계속 고치다 보니까 귀가 한쪽 뭐 주황색이고 그리고 가슴에 뭔가 총을 맞아가지고 배터리에 뭐 그런 눌러붙었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교환할 수 없는 기체. 그러니까 죽을 운명인 거죠, 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뭐 아이 수준의 지능을 가지게 된 그런 로봇이죠. 그리고 이제 디온 윌슨, 여기는 이제 테트라발이라고 하는 그 회사예요. 그쪽에 로봇 개발자고 천재죠, 얘도. 집에서 막 그 레드불 먹으면서 인공지능 개발하죠. 완벽한 거를. 그리고 이제 채피를 만든 이제 본인이 이제 메이커라고 얘기를 하죠. 창조자.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반동인물, 이제 빈센트 무어라고 하는 이제 우리 휴잭맨 울버린님이 여기 나오시더라고요. 휴잭맨이 제일 처맞는 영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머리랑 막 옷차림이랑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너무 이제 좀 평범한 사람처럼 입으니까 누구지 했어 아니 처음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약간 남아공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 반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자꾸. 그 양말에다가 뭐 구두 신고 그 너무 웃긴 거야. 개발자. 딱 보면은 이제 그 보이스카웃의 심취한 느낌이지. 약간 그런 느낌. 총 차고 다니고 그렇지. 반바지에 양말 올려 신고 뭐 이랬나? 아무튼 그런 느낌의. 실제로 뭐 군인 출신의 맞아요. 연구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자부심이 되게 강한데, 근데 얘가 만드는 거는 요것도 로보캅에서 거의 비슷한 기체가 나오잖아. ED209. 그 걔를 이제 대안 삼아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잘 적용이 안 되고 이러다가 이제 로보캅 2인가 3인가에 그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바로 나와서 얘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직접 조정형이야. 그러니까 내 신경을 연결해가지고 하는 그런. 무슨 헬멧 같은 거 뒤집어 써가지고 이제 연동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AI를 믿지 않는 거고 AI를 굉장히 미워하는 이런 인물 되겠습니까? 요즘도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기체를. 아니 근데 얘가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지. 이 자기가 만든 이 전투로봇 무스가 활약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 AI를 먹었어. 활용한 스카우트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자기 그 연구 개발비도 계속 줄어들고 나설 지금 자리가 없다. 그것 때문에 약간 미워하는 거죠. 얘는 사실 인공지능에 별 관심 없고 사실은 그냥 무기 오타쿠지 얘는. 뭐 다양한 오타쿠. 무기를 그냥 집약한 자기 로봇을 선보이고 싶은데 그러니까 못 하니까. 자기가 직접 타격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좀 애 같아 얘도. 좀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인물이긴 했어요. 그리고 주요 인물 닌자 깽단. 이제 깽단 리더가 닌자라고 하는 애고 닌자의 여친 요란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제 약간 남미 계열의 그 친구가 하나 나오고 사실 한 명 더 있는 얘는 초반에 리타이어 하기 때문에 뭐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근데 얘네들 총 보면 막 노란색 핑크로 물들여가지고 약간 좀 희한한 깽단이다 그 생각은 했어요. 얘네가 뭐 희한한 깽단이라기보다는 그냥 영화적 색채를 그것 때문에 되게 키치적으로 가져간 것 같아. 네. 얘네가 이제 머물고 있는 아지트도 그렇고 사실 정교하게 바라본다면은
좀 말이 안 되지. 그치. 이게 경찰이 이런 데를 아직도 모르고 가만히 내비둔다고? 그리고 얘네들이 벌이는 범죄도 섬세하지가 못하죠. 그냥 덮쳐서 하면 된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구축된 어떤 공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도시에서 그런 방식으로 은행을 털자, 뭐 현금 수송 차량을 털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이제 되죠. 그거를 가능하게 한 거는 이런 식의 장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허구가 뭐 이런 정도의 상상력이 허용되는 그런 키치적인 세계, 만화적인 세계관을 좀 만든 것 같아. 그런 방식으로 소품을 활용을 했죠. 그렇죠. 약간 치밀한 면은 떨어지는 것 같긴 했었어요. 얘네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색이라든지 동작 같은 것들도 나중에 이제 채피가 배우잖아. 코 맨날 이렇게 만지는 거라든지 허리에 손 짚고 이렇게 껄렁껄렁하게 걷는 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낸 세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장르적인 세계관을 구축을 한 거지. 그 시작을 하면 2016년이에요, 이제. 아, 그럼 그때 당시에 미래를 이제 배경으로 했네요. 나름 근미래. 미래지. 금미래. 그래서 각종 범죄 현장 영상으로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제 경찰서장이 나오면서 우리는 로봇 경찰 도입하겠다 선언을 해. 그러면서 이제 영화 제목이 떠요. 이제 채피 CHAPPI인데 여기서 I가 핑크색이야. 그래서 뭔가 좀 제목도 좀 재밌다 생각은 들게 뭐가 했던 것 같아요. 재밌죠? 핑크색이라서 재밌대요. 방금 얘기한 그런 키치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나머지는 거죠. 무슨 색이었는데? 검은색이었나? 어쨌든 그래서 좀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뉴스 영상으로 이제 핵심적인 정보들이 나와요. 되게 조금 처음에 보면 허접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문 인식으로 출입 가능한 방에 어떤 USB 보안키가 있어. 근데 요것만 가지고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대, 전 로봇에. 그래서 보안을 철저히 다루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봤을 땐 되게 쉬워 보이더라고, 이걸 훔치기.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루기가 되게 편한 구조긴 하지만 어쨌든 회사가 전부 다 통과를 한다. 그냥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근데 사실상 요즘은 안 써먹는 구조인 것 같긴 해. 일단 USB 보안키가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 가져가셨는데 안 가져오셨는데요. 당장 다음날 안 갖고 오면은 뭐 큰일 납니다. 했지만 며칠 지나도 안 잘렸어. 그러니까 그 반납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총무팀. 솔직히 뭐 1분 안에 반납 안 하면은 뭐 징계를 때리든가 이 그 정도로 정도 돼야 되는데 엄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치고는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무스도 결국 뭐 이렇게 입력을 해서 결국 활동할 수 있게 뭐 깔아주는 이런 장치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써먹을 것이다. 그런 거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죠. 우리 지금 그 무선 마우스 그거 같이 생긴 거 딱 맞아요. 딱 그거였어. 그리고 이제 상극인 두 로봇 개발자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제 빈센트라고 하는 그 무기 오타쿠 개발자, 그 사람이 나오면서 휴잭맨이 나와서 인간이 조종하는 이제 거대 로봇 무스를 보여주면서 이게 최고다. 그리고 스카우트의 인공지능은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별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근데 얘 책상에 그 피규어가 있었잖아, 무스. 그거 진짜 파나하고 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별걸 다 아니 보네. 그게 되게 예뻤거든. 그리고 디온 책상에는 채피 그 스카우트 맞아요. 피규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봤을 거 아니야.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활용을 했던 것 같은데 무스의 그 디자인은 마음에 든다.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이다. 이거 하지만 또 없다. 안타깝다. 물어봐요. 영화 감독한테 메일 보내봐. 그 피규어 남았냐고. 제발 하나만 주십시오. 조립할 수 있는 상태로. 그리고 이제 디온 인터뷰 나오는데 자기는 그 인터뷰를 이제 하는 기자가 막 스카우트 선곡이 되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얘는 또 그걸로 부족하대. 자기는 진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싶다고 자꾸 딴소리를 해. 어쨌든 뭐 그래서 자기의 관심사가 다닥 나오죠. 그러니까 훨씬 더 발전한 인공지능의 형태는 지금처럼 학습형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 정도만 돼도 완벽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뭔가 약간은 지금 보면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중에도 나오긴 하지만 경찰은 납품된 스카우트에 굉장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막 얘가 빈센트가 막 브리핑을 해. 그 무스를 가지고 막 이거 되게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지금도 충분한데 저런 건 필요 없다고. 야, 스카우트나 100대 더. 그렇지. 그래서 100대 더 수주받고 뭐 그 이런 거 테트리발 나오고. 또 수장이 또 시고니 위버잖아요. 맞아. 시고니 위버. No 계속 no. 안 그리고 돼. 요 미팅 자리도 나중에 보면은 할 수 없이 그냥 해준 거야. 한번 그냥 브리핑이나 한번 해봐. 애들 관심 없겠지만 그런 거였고. 그래서 무스가 도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경찰이 흘리듯 얘기해. 막 이걸로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환경이 있으면 모를까? 필요 없다고. 아니 그렇죠. 왜냐면 그건 막 미사일 달려 있고. 아니 근데 그 말에 얘 휴잭맨이 꽂히는 건 좀 상상도 못했다. 아니, 뭐 항공기 격추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경제자 그게 막는데 그게 왜 필요가 있냐고. 전쟁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지. 그럼 그걸 좀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 그럴 생각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얘가 그 약간 헬기 정도로 이렇게 공중 부양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써먹는데 거의 범죄자들을 다 조지잖아요. 그건 너무 심한. 이거 전쟁 무기야 이거는. 아메리카 같은 경우 반토막 내서 죽이잖아. 아무튼 그랬다. 네. 이거는 미국을 조각내고 싶은 이 감독의 욕망이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거구나. 이런 함의가 있습니다. 휴잭맨을 활용해가지고. 물론 거짓말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장면이 계속 되는데 스카우트 22호 걔가 이제 또 실려와. 그래서 뭐 수리하는 이제 사람이 너 또 실려왔냐 모르면서 아 부품이 부족하네 하더니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귀를 주황색 귀를 대충 꽂아줘 이걸로 해라잉 하고. 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게 있으면 예비 부품들이 막 어. 차차차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없으니까 무슨 공구하면서 대충 하나 주워가지고 박아줘. 근데 그런 것들은 로봇물에서 약간 그 현실적인 로봇물에 많이 나오는 설정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패트레이버 보면은 1호기랑 2호기랑 얼굴 형태가 달라진 게 이미 망가져가지고 그 옛날 부품을 갖다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만드는 이런 거고 여기서도 보면은 얘만 유독 이제 주황색 귀를 달고 있으니까 정확히는 안테나죠. 네. 요걸 달고 있으니까 이제 구분이 확실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건 좀 효과적인 장치 아닌가. 아,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게 막 되게 정교하게 뭐 시스템화돼서 일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 사람이 하는 사람이 일이다. 한다. 그냥 부품일 뿐이다. 오늘 대충 가서 집에서 이제 맥주 까고 야구 보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뭐 대충 그거 달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퇴근하면. 그러게요. 난리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주황색 귀 아니 귀 부분이 나중에 채피가 얘기할 때 보면 이게 바짝 움직이더라고. 무슨 토끼 같았어. 그래서. 사실 안테나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잖아. 건담도 사실은 멋이죠. 이것도 멋이야. 아니면 나중에 이제 보면은 뭐 거기에 뭐가 기능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눈이 꼭 두 개가 필요하냐 이거지. 지금 그치, 생각하면은 그냥 일자로 만들어도 되는 거고. 모노아이가 더 확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하지만 아니면은- 그래야 피규어가 팔린다. 아니면 아이폰처럼 이렇게 세 개를 달든가. 그 아니 이상하다. 그러면 왜요? 안 하나 팔린다. 광각 하나 뭐 그런 거 필요하려면 여러 개 있어야지.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한데. 하지만 이쁘지 않다. 자 아무튼 자 이제 그 닌자 일당의 아지트가 나와요. 사실 닌자 일당의 아지트는 아니고 걔네보다 윗선에 있는 이제 갱 두목이 있는 데인데 얘네가 이제 뭐 마약을 배송하는 일을 맡았나 봐. 근데 갔는데 마약이 물에 다 젖어 있지. 다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갱 보스가 완전 열받아가지고 바로 닌자 부하 중에 한 명을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이집에서 3명이 됐고 야 이거 갚아라. 2천만 랜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돈인가 봐. 보니까 대충 계산하면 한 20억 되는 것 같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뭐 시한은 7일이다. 그 얘기를 해줘. 이거 나중에 개그 치지 않나요? 이거? 맞아요. 일주일 안에 해줄게 뭐 이랬더니 어. 7일이라고. 요 보스가 엄청 무식하다. 이 무식한 놈이 제일 무섭다고. 아무튼 그래서 갚아야 되는 거 7일밖에 안 남은 거야 얘네 목숨은. 그래서 얘네들 고민하는 장면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갱들 아지트에 근데 마침 경찰들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닌자 일당들 허접해가지고 미행 당한 것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이제 스카우트들이 대활약을 해. 또 멋있더라고 요 장면들은 막 로보캅처럼 주요 환경을 따다닥 분석해가지고 저기 막 공격하고 적절하게. 재밌는 거는 이제 인간 경찰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침투를 하는데 얘네들은 그 블랙 프로프잖아요. 총알을 막으니까 그치. 앞에서 이렇게 막아주고 투입하게 하고 이러니까 그 총든 범죄자들이 다 이렇게 뭐 몇 개가 깨졌다. 벌써 그 조직이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납득되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전투씬이었죠. 근데 요 갱 보스도 만만치 않은 게 대전차포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바주카포 같은 걸 갖고 있더라고. 그거 어디서 난 거야? 몰라. 그냥 뭐 이 정도 되는 갱이면 갖고 있나 봐. 아 깽이셔 하면서 쏜 거 아니야? 저팔계요? 그래 서우정이 아니고 조팔계구나. 조팔계가 들 법한 그런 걸로 쏘죠 진짜. 그래서 선영 하면서 쏜 거 아니야? 그래서 마침 또 그 바주카포에 22호가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배터리 부분이 이렇게 달라붙었다고 하잖아요 몸체. 눌어붙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사용 못하고 폐기. 그래서 나중에 요거 그 상태 좀 진단해 달라고 요거 이제 수리하는 사람이 디온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디온이 딱 보더니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폐기하라고 하고 가버리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요걸 기억해내는 거지. 한편 이제 왕막한 닌자 일당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주 멋진 계획을 세우죠. 현금 수송차를 털자. 그냥 이러다가 골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아이디어를 디벨롭을 합니다. 욜란디 그 여자친구가 그 얘기를 하지. 야 로봇만 제거하면 우린 털 수 있자. 로봇 턴오프 하는 리모컨이 있을 거야. 이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리모컨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 이거 로봇 만든 애가 리모컨 갖고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디온을 납치하기로 한다. 아니 뭐 발상은 되게 이상한데 아주 결론은 아주 잘 굴러갔어. 그러니까 이게 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잖아. 아무에게나 짓거려도 그 부정적인 대답 못하게 하는 그런 회의 방식 있죠. 그렇게 해서 디벨롭을 이렇게 시켰다. 잘했다. 성공적이다. 배운 놈들이야.
그래서 마침 이때 디오는 집에서 밤샘 작업하고 있어. 나는 진짜 인공지능을 만들 거야 하면서 이거 조그만 로봇 있잖아. 그 움직이더라고 인공지능으로. 해서 오케이. 야 레드불 갖고 와 하면 막 갖고 와. 그러면 이제 짜자자자자 했더니 드디어 해냈다 이 장면이 나와야지. 아 그렇지. 진짜 어이없어. 뭐 하룻밤새 만들어? 그러니까. 야, 천재다 얘도. 그리고 맨날 실패하는 장면 몇 번 띄우다가 마지막에 이거 그 게이지 막 이렇게 뜨뜨뜨 올라가면 또 100%빵 뜨잖아요. 근데 이게 말은 안 되지만 그 이해하기는 되게 편했어. 아 이거 그렇죠. 됐구나. 확실하게 알 수 됐다. 있잖아.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사람들 또 안달 났잖아. 빨리 적용해보고 싶잖아. 천재들은 다 그래. 그래서 그 보안키 USB를 들고 반출해. 그것도 되나 봐. 하여튼 들고 22호를 들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가다가 재수없게 또 닌자 일당을 만나는 아니 거지. 근데 그리고 보면은 이 디온이 항상 그 회사 차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네. 벤. 그거 이용하잖아요. 그것도 별 뭘 제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얘가 되게 천재 개발자고 핵심 인물이니까 내비두나 봐. 그래 그런 거야. 뭐 경비도 인사하더라고. 가세요 하고 일을 제대로 안 해 애들이. 아니, 그런 거지 뭐. 보안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좀 이런 애들 나중에 이제 몰래 이직한다. 그러니까 회사 기밀 갖고. 그렇지. 아무튼 그런데 이제 납치가 됐다. 닌자 일당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얘를 납치하고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야 리모컨 내놔. 했더니 그런 거 없대. 그리고 얘네들은 그래서 얼굴 맞죠. 그치 몇 대 맞고 얘네들 절대 안 꺼진다.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꺼지지 않기 때문에 리모컨 같은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당들이 낙심을 했지 닌자들이. 근데 그 우연히 그 벤 안에 있는 그 22호 부품들을 본 거지. 그리고 이제 계획을 또 얘네들이 되게 긍정적이야 애들이. 아 그럼 계획을 바꾸면 되겠구나. 저 로봇을 조립해가지고 우리한테 줘. 우리가 쓸 수 있게. 근데 목숨이 일주일밖에 안 남으면 뭐 그 정도로 짱구 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협박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야 이걸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들어 하는데 같이 디온도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래 해줄게. 대신 테스트를 내가 할 수 있게끔 해줘. 인공지능 테스트를. 그러니까 서로의 목적이 맞아 떨어져서 세피라는 괴물이 탄생이 되는 거다. 괴물이라니 애기지 얘는. 그러니까 일어났을 때 이게 사실 너무 허접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교육시키지? 이게 만약에 시간이 러닝타임이 훨씬 긴 그런 드라마였다면은 그 과정이 되게 좀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넘어서니까 뭐 언어는 굉장히 금방 익히는 것처럼 나오고 설정이 그렇대. 네, 그냥 수단이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작품들을 보면은 얘가 TV를 하루 종일 본 다음에 뭐 깨우친다든가 뭐 이런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는데 재밌기도 하고 여기는 그런 게 없죠 거의. 있어요. 아니 대충 몇 마디 나눠보고 다 아는 게 어떻게 돼? 아니 밤에 혼자 자기가 TV 켜가지고 아, 보잖아요. 그 정도는 그래서. 있지. 그 힘맨 보잖아요. 힘맨 그거 보잖아요. 근데 뭐 하루 가지고 그래 됐다라고 하기엔 좀 아니, 근데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나오니까 뭐 AI야.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익혔다라고 그냥 나오죠. 힘맨이 나오지, 얘는 힘맨. 엄청 그래요. 습득력이 빠르다 정도는 얘기를 해줘.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뭘 가르치냐. 그 닌자라는 애는 총질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들으라고. 아, 옆으로 들으라고. 야, 정 똑바로 들어 하면서 옆으로 세워서 들어. 그러니까 원래 채피가 똑바로 든 거잖아. 그렇지. 근데 계속 이렇게 든 그것도 거야. 재미 옆으로 삼아서 기울여. 넣은 것 같아. 실제로는 그렇게 쏘면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갱들은 그렇게 써야 갱이잖아. 그건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게 멋이지 걔네들은. 맨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 반동 와서 대가리 맞고 깨진다. 씨. 어쨌든 그러고 하려고 하고 요란디는 되게 정상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말을 가르치죠. 자기를 또 엄마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요란디가 굉장히 착한 엄마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그 것 같아. 앞에서는 리모컨 뺏어야 돼 막 이러고 있었는데. 거친 면이 사라졌어. 매력이 떨어졌어. 그리고 이제 디오는 닌자나 계속 오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려고 하고 책도 주고 뭐도 주고 무슨 치킨 뭐 인형도 주고 빼빼 하는 것도. 그것도 주고 이제 그림 좀 그려봐 했더니 그건 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방법. 이거는 아이의 노래소리를 들려줘야 해도 비슷한 장면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음악 시간에 뭐 하고 뭐 미술 시간 뭐 하고 이게 몽타주로 막 지나가는데 그 미술 시간에 정말 프린터로 한 줄 한 줄 그리듯이 뭔가 그리는 게 나왔는데 여기서도 자동차를 그렇게 그리죠. 네. 그래서 이제 디온이 되게 만족하죠. 자기는 왜냐면 인공지능을 자기 만들 때 시를 쓰고 그림은 그릴 줄 아는 인공지능을 자기 만들고 싶다고 했거든. 네. 근데 그게 된 거야. 그렇게 지금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AI를 기획한 사람들의 머릿속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쵸. 그러네.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되게 무궁하게 열려 있으니까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라고 말을 해주죠. 그랬더니 이것들이 그냥 지네들이 소설 쓰고 그림 그리고 그냥 다 해버리고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육체 노동만 해야 돼. 그러니까 걔네들 고쳐주고 막 이런 역할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어. 아무튼 되게 앞서갔네 이런 점은. 그리고 이제 닌자가 이제 훈육이라고 뭐 훈육이라 표현은 안 했는데 훈육 한답시고 얘 채피를 데려가 어딘가로. 그러더니 불량 청소년들 모였는데 그냥 던지고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마치 사자가 사자 새끼를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듯이 너 혼자 살아와라고 했는데
사실 별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거지. 완전 이거 서너 살짜리 애를 밖에다 버린 거지. 그래서 얻어 터지고 불 막 붙여가지고 얘가 거의 타기도 하고. 완전히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듯이 막 도망치죠. 그리고 하필 또 그 빈센트한테 만나가지고 빈센트가 팔 잘라버리잖아요. 추적하고 있었어 빈센트가 얘를. 얘를 잡으려고 휴잭맨이 와서 잡아서 팔을 썰어버린다. 아니, 그리고 그 부하도 있어. 그 보안키 USB가 머리에 아예 꽂혀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지, 그거 뺏으려고 한 거였지. 그 보안키에 GPS인가 그런 게 달려있다고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것만 빼고 얘를 버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휴잭맨 얘가 하고 싶은 거는 그 무스를 움직일 어떤 그런 펌웨어 해제하는 장치 정도만 필요했던 거지. 채피가 중요한 건 아니었어. 그래서 살려는 주더라고. 아니 이걸 보자마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애가 있어 그럼 내 걸로 해야지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AI에 관심이 없어. 진짜 하나도 관심 없어. 무기 오타쿠다 걔는. 나는 저 비행기를 격추할 거야. 뭐 이런. 내가 직접 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채피는 팔이 떨어진 채로 이제 돌아왔는데 다행히 이제 수리는 하더라고. 무슨 팔 처음에 초반에 디온이 이거 수리하기 되게 쉽다고 하면서 꽂아주는 장면 나오거든. 그리고 그때 뭔가 부품을 많이 갖고 왔었어요. 거기에 이제 팔이 하나가 있었어. 주황색 아메리카가 팔. 꽂으면서 되게 쉽네 하면 진짜 꽂으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품 잘라버리고 뭐 그걸로 대체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카우트가 하는 일 보면 되게 굳은 일이 많잖아. 그러니까. 고장이 전제가 돼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비 부품을 그냥 가져와서 쉽게 부품을 교체했다. 그래서 얘는 유일무이한 디자인으로 만든 거다. 그렇다. 주황색 팔과 주황색 안테나. 그리고 이제 또 커스터마이징 해주잖아. 목걸이 걸어주고 반지 껴주고 걷는 방법 다시 알려주고. 예, 뭐 이렇게 하게 하고. 그리고 스프레이로 해서 이제 문신 새기듯이 낙서를 몸에 입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중간에 이제 요란데 엄마랑 달라는 한때도 있기도 했었어요. 그 동화책을 주잖아 디온이. 그게 이제 뭐 까만 양과 작은 새라고 하는 뭐 동화책 같은데 그거 읽어주면서 뭐 까만 양은 다른 남들과 다른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채피는 그러네 뭐 이런 식으로 슬쩍 지나가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블랙십이지 블랙십. 남과 달라도 그냥 너로만 남아 있으면 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죠. 나중에 나만 이제 양도 양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알려주죠. 예. 그리고 이제 닌자 아빠는 갱스 수업 제대로 해가지고 아까 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걷는 방법도 알려주고 뭐 이런 것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해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되게 궁리를 해. 그러더니 아메리카가 보고 야 우리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재워주는 거야. 잠들게 해주는 요 거야. 표창 칼을 던져서 재워주자. 편하게 재워주자. 근데 그걸 진짜 믿어. 아니 애니까. 아니 나중에 그래서 정말 그 현금 수송차를 덮친 다음에 거기 안에 이제 뭐 경호원들을 조지는데 왜 안 자지? 이러는 거야. 이러잖아. 너무 무섭지 않아? 표창을 던지면서 잘 자요. 다른 애들은 자는데 왜 얘는 안 자지? 근데 그니까 막 제발 오지 말라고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왜 잠 안 들었어요? 그 장면에서 나는 얘를 진짜 재울 줄 알았어. 죽여가지고. 근데 근데 안 재우더라고. 그렇게 메간까지 가진 않는다. 그래서 안타깝다. 그 순간에 그냥 깨달아가지고 죄송해요 하고 그냥 가죠. 맞아요. 나 그게 좀 무서웠을 것 같아. 왜 안 잘까? 나 그 장면 좀 무서웠어. 그치. 진짜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닌자 아빠가 이제 돈 벌어야 된대. 그러면서 나가서 아빠 차 훔쳐간 애들을 혼내주자 하면서 데려가. 그래서 너 왜 우리 아빠 차 훔쳤어? 근데 알고 술주 보면 전팽이 왜 우리 아빠 차 훔쳤어 하면서 막. 알고 보면 그냥 차 훔치는 거였잖아요. 그래도 원래 그 사람들 차. 외제차 몇 대 훔쳐가지고 이제 그 폭탄 살 돈을 마련하려고 한 거였죠. 현금 수송차 훔칠 때 쓸. 그래서 돈을 마련했으니까 이제 그 킹이라고 하는 애가 있대. 얘가 이제 무기상인가 봐. 걔랑 아지트 가가지고 폭약을 구매하고 그때 덤으로 플스4를 몇 개 구매를 해. 저거 좀 좋아해가지고 몇 개 가져가. 포? 그때 포였어요? 플스4라고 써있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 포였나? 뭐 그런가 보지. 아니면 안 나오는데 그냥 썼을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5라 또 너무 시점상. 아니, 왜냐면은 그 토리야마 아키라 단편 중에 샌드랜드라고 있거든요. 한 권짜리 단권짜리 많은데 거기 보면 이제 아주 미래 세계니까 그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플레이스테이션 뭐 14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랬다고요. 왜냐면 여기서 이걸 가져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채피가 작업을 할 수 있었거든. 그리고 이때 채피가 마찬가지로 죽음을 인식해요. 걔 시체를 보고 저게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가 배터리가 없어서 곧 죽을 거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디온 미워하게 되죠. 왜 죽을 운명으로 자기를 만들었는지. 결국은 이제 돈을 벌어서 새 몸을 사야 된다. 그것도 근데 되게 애 같은 생각이었지. 닌자가 그렇게 회유를 시킨 거잖아요. 닌자가 이미 돈만 있으면 새 몸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좀 어설프게 그러니까 얘가 되게 애기라고 생각했을 땐 잘 구슬리다가 나중에는 뭐 일반 깽과 다름없이 성장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설설 기잖아. 엄청난 무력을 보기도 했고 그다음부터 미안해 뭐 그냥 이러고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에이 어설퍼. 그래서 이때 이제 빈센트는
그 휴잭맨 전체 그 스카우트 로봇에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거기다 바이러스를 심어서 배포를 하죠. 바이러스인지 뭔지 어쨌든 바이러스. 뭔가를 해서 그냥 네. 그 CPU가 타버리나 봐 그걸 하게 되면. 그냥 다 정지되는 거 아니었어요? 머리가 갑자기 퓨 하더니 서버리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쓰러지니까 뭐 이 동네는 그런가 봐. 이거 남아공 비하 아닙니까? 경찰이 사라지니까 다 폭동을 일으켰어. 아, 나 이거 너무 깜짝 놀랐어. 신났어 완전. 나 혁명이 일어난 줄 알았어. 그러니까 또 차 또 때려 부시고 또 마트 털고 아니 난리났어. 그 초반에 나왔던 깽 두목 있잖아요. 걔가 네. 갑자기 우리 세상이다 모두 나오라고 했는데 난 그렇게 많은 인원이 나올 줄은 그러니까 몰랐어. 무슨 그 동네는 다 깽들만 사는 거야. 도대체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아무튼 그래서 스카우트를 다 때려 부시고 진짜 대폭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채피도 순서가 돼가지고 아웃이 되는데 그때 이제 디온이 채피를 들고 회사로 가서 재부팅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다시 부활해. 그리고 채피는 희한한 걸 발견을 하는 거야. 이거 사실 그 빈센트가 무스 개발할 때 쓰던 거. 조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무슨 뭐 인간? 신경을 연결해주는 헬멧이었죠. 근데 인간한테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채피가 써도 작동을 하더라고. 뭐 그건 자세한 설명 생략한 거야. 그게 약간 좀 이상하긴 했는데. 뭐 이렇게 어떻게 그 생체적인 건 아닌가 보지? 아무튼 요 헬멧을 들고 튀어. 요거 이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채피가 이 마음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정확히는 컨셔스니스를 데이터화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플스4를 써가지고. 그 푸스퍼에 약간 연기 나는 거 보여주고. 그러니까 가봐 부하가 걸려. 갔다 이거. 선풍기 돌려가면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아주 옛날에 그 처음 봤을 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만약에 데이터화할 수 있다면은 이게 바로 영생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넷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기억과 이런 거를 다 이식할 수만 있다면은. 근데 사실 이렇게 말로 하긴 편하지만 어렵잖아. 그렇죠. 못하죠. 어떻게 뭐 제 머리로는 뭐 구현할 방법이 뭐 전혀 떠오르지 않는데 어쨌든 기계가 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뭐냐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요. 뭐. 그러니까 정의가 약간 여기서 따온 게 되게 많잖아요. 그쵸. 이 영화 보면서 너무 기시감이 많이 들었는데 그러네. 그래서 사실 이거 채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의 때 했던 얘기 똑같이 또 할까봐. 근데 진짜 많이 베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예. 그냥 다시금 봐도 레퍼런스 삼았다고 합시다. 이 마지막에 이렇게 도망가고 그런 것도 완전히 흡사하고 그러니까요. 결국은 똑같은 인간을 만드는 게 요거를 어쨌든 데이터 해가지고 뇌를 만든 거잖아. 그렇게 하면은 그게 동일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도 완전 동일했다는 거죠. 그쵸. 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은 거는 한탕에서 몸통만 구하면 돼. 채피 입장에서는 물론 아니지만 그래서 신나는 이제 한탕을 하러 가. 채피가 너무 뭐 남아있는 로봇 유일한 거니까 가볍게 쓸어버리죠 수송차.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자라. 표창 날리고. 자라 던지고. 그리고 이제 뭐 이때 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표창 맞은 인간이 아파하니까 이제 뭐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 다음에 결국은 무스가 나온다. 아 드디어 나온다. 그러니까 총이 등장하면 방아쇠는 당겨져야 된다라는 그렇지. 법칙에 의해서 이 무스가 날라옵니다. 아주 멋지게 가죠. 그냥 공중을 비행해가지고. 웅 해가지고 그리고 이때 이제 모든 인물들이 그 닌자 아지트로 모이게 돼. 일단 그 깽 두목 있잖아요. 걔가 그 채피가 강도 활동하는 거 보더니 저거 나 가질래 하더니만 닌자 아지트를 가려고 하고 그런 거죠. 실제로 그래서 가지. 여기 다 모였죠. 그리고 이제 무스는 오고 있었고 닌자 일당들은 성공했으니까 이제 마침 돌아오고 있었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채피는 어차피 총이 안 통하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막 그 장치를 만들고 있더라고.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 맞는 거 보고서는 내가 한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인식을 했다가 어쨌든 저 무스는 처리를 해야 되겠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디온도 왔는데 디온이 회사에서 또 무슨 무기 훔쳐왔어. 되게 좋은 거. 뭐 그거보다는 나중에 필살기는 그거더라고. 처음에 붙였는데 리모컨으로 폭탄을 못 터뜨렸잖아. 무슨 수류탄 비슷한 거였어. 칼에다가 수류탄 매가지고 던져서 꽂은 거죠. 아니, 그때가 리모컨 장치도 했던 것 같아. 그래 그걸 그래가지고 놓쳤어. 어쨌든 그러면서 전투가 시작이 되고 재밌게 싸워요. 아메리카 많이 제일 먼저 죽지 다이하고. 많이. 근데 잔인하게 죽는 장면은 아메리카밖에 없고 나머지 깽단 일행들은 무슨 무스가 하늘에다가 무슨 폭탄 비를 내리니까 그냥 다 터지면서 순식간에 죽은 것처럼 표현이 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말이 되는 거냐고. 저게. 아니 근데 이거 무슨 어디 테러리스트 잡으러 왔나? 이거 다 죽이자는 거지 이거. 전쟁 무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 범죄자를 잡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깽단 두목이 이제 무서우니까 도망가려고 차로 오다가 이제 뭐 그 닌자랑 그 디온이랑 옥신각신 하다가 디온을
그 총격하죠. 그래서 디온이 치명상을 입게 되고 닌자도 다리 한 방 맞고 그러다가 닌자가 삽자루로 결국 낑두먹 쳐 죽이지. 아니 그 닌자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야. 이때부터 이게. 굉장히 정의로워져. 자, 개가천선. 내가 여기 막을 테니 니네들 다 도망가 이거잖아요. 난 그래도 그 생각을 했어요. 얘가 다리에 총을 맞으니까 갑자기 많은 충격을 받고 갑자기 개가천선을 하게 됐구나. 큰 계기를 얻고. 아니, 어차피 자기가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근데 그래서 끝까지 살았어. 개가천선 할만하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 도망치라고 하고 자기가 맞겠다고 하는데 이때 욜란디가 죽는다. 총을 맞고. 걔가 이제 총으로 무스를 괜히 공격했다가 반격당해서 죽는 이때 거죠. 사실 무스는 이제 그 뭐지 렌즈 나와가지고 적외선 모드여가지고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나한테 개기네요. 그냥 막 다 쏴 죽이고 있는 거였죠. 휴잭맨 진짜 웃기는 놈이야. 여기서. 그러고 나서 이제 채피가 엄마가 죽었으니까 절규하고 그다음에 그 아까 박아놨던 폭탄에 기폭 장치를 발견해서 터뜨려서 결국 무스도 정지. 그랬더니 근데 휴잭맨 너무 웃겨. 아 이게 뭐야? 왜 끝난 거야? 게임 오버 느낌. 그렇지. 아씨 세이브 포인트 없나? 뭐 이런 거지.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채피가 빡치니까 그 회사로 쳐들어가지. 그러면서 이제 휴잭맨을 개패듯이 패. 아니 근데 이 장면 보고서는 얘는 이제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고 해놓고 우리 예전에 그 누구예요? 켄신처럼 죽이진 않을게. 쇠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패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패잖아요. 사람을 그 벽을 몇 개를 뚫는 사람으로 그러면서- 천장도 뚫어가지고 아래로 아니 그리고 그 대사가 있었어요. 폭력은 나빠. 그래서 지가 폭력으로. 이거 개그 친구 같더라고. 아니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빵 터졌어요. 마지막에는 너는 용서할게 하면서 가잖아. 근데 이미 거의 뭐 뼈 다 어긋나 있고 걔 죽기 어깨 막 직전이잖아요.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진 것 같던데. 어쨌든 그래서 용서 받았다 휴잭맨.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러니까 채피의 머릿속에는 디온을 병원으로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네.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그쵸. 그러면은 그래 그럼 얘는 그거는 학습하지 못했구나. 그냥 그런 개념 자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근데 디온조차 나 병원에 데려다줘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디온이 옛날에 의학을 공부했어. 이건 치명상이다. 난 죽을 아니 수밖에 근데 없어. 꽤 오래 살아. 거기 그 전쟁터에서 이 회사까지 오는데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하고서는 살아 이게 있어. 사실은 복부 관통해서 사실 살 수 있는 상처였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지금 병원 빼버린 거야. 채피야 병원에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야. 근데 아니, 왜냐 이런 결말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느꼈지만 좀 자기적이다 이건. 구멍이 네, 있지. 그리고 디오는 채피가 이런 거를 성공한지 모르잖아요. 이런 데이터. 거를. 그렇지. 근데 갑자기 옮겨주겠다니까 오케이. 어째, 그래서 약간 이상한 느낌인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뭐 마음대로 자세한 해라. 뭐 그런 설명을 거지. 생략한다. 그 총을 엄청나게 많이 맞아서 뭐 의식을 잃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어. 딱 한 발 맞았어. 그리고 꽤 오래 살 정도고. 그럼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런 방식의 결정하는 거는 얘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뭐 같아. 이 동네는 병원이 되게 먼데 있나 보자 뭐. 의료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고. 그렇지. 가봤자 어차피 치료도 안 되고. 아무튼 그래서 이 마지막 정의와 똑같은 그 결론을 만들기 위한 수순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얘의 마음을 데이터화해. 그 다음에 옆에 있었던 테스트용 로봇에다 이 칩을 꽂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로봇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 디오는 얘기하잖아. 채피 네가 저를 옮겨 타면 된다 했는데 채피가 안 된다고. 메이커가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걔를 옮겨주지. 그런데 옮겨간 이 디온이 그 로봇을 이용해서 이거 온라인으로 너 보낼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스카우트한테 얘 의식을 옮겨버리죠. 네. 그렇게 해서 둘이 부활. 어. 로봇으로. 둘이 도망. 예. 그렇게 해서 둘이 살았는데 이 채피가 이제 시험 삼아 백업을 해놨대. 욜란디의 마음을. 처음에 그걸 연구하면서 뭐 백업을 했다는 건 생각을 못하고 뭐 이제 약간 시험 삼아서 엄마의 뭔가를 데이터하는구나. 근데 성공했는지 여부는 안 나왔잖아요. 그치. 근데 나중에 이제 닌자가 욜란디를 묻으면서 발견한 인형 안에 그 칩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공장에서 부활을 시키고 아주 네트워크 연결해가지고 갑자기 거기 디자인까지 새로 해주잖아 엄마는. 만들고 있는 로봇을 살짝 공정을 바꿔가지고 얼굴도 입혀주지. 이 여자 그게 딱 얼굴로. 정의 장면이랑 너무 똑같지 않아요? 아 그러네. 네. 그리고 도망가는 것도 사실 그렇잖아. 그 마지막에 정의가 완전 기계 형태의 어떤 거기다 의식을 심어가지고 도망가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산 위에 그쵸. 이렇게 딱 서 있고 이거 너무 채피잖아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 이 영화를 그러니까 디자인도 조금 비슷하고.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 왜 정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아무튼
이게 SF의 약간 집약 같은 느낌, 한꺼번에 몰아보고 진짜 다 때려박는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이 작품이 그렇다고 SF의 무슨 정정 같은 작품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조금 주요한 어떤 아이디어들이 좀 돋보이는 영화잖아요. 근데 그 주요 아이디어를 이렇게 그대로 갖다 쓰는 거는 정말 아니다. 그럼 표절 아니에요? 진짜 거의 표절 아니 수준이긴 뭐 한데. 레퍼런스지만 약간 표절로 느낄 수 있는 뭐 그러니까 그런 아이로봇 거죠. 장면도 완전 똑같았고. 어쨌든 이 영화에서 빛나는 부분들은 그래서 동일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여운을 남기고 끝나는 것도 괜찮았고 왜 병원을 안 갔는지는 절대 알 수 없지만 이걸 위한 결말이라면 우리는 납득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면서 굉장히 구멍이 숭숭 있는데 네. 그런데 그 개의치 않고 볼 수는 있는 그런 영화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약간 전 소년 만화를 보는 듯한 그런 즐거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한주평? 한 주 평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AI에 대한 상상력을 일본 소년 만화의 기승전결에 딱 맞추다.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할게요. 음. 아이디어를 본 따지 말고 본받아야 할 영화. 저격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해요. 후속이 나왔으면 다음은 전쟁이었을까? 그러니까 더 진화한 AI를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 뭐 맘만 먹으면 할 수 있겠네. 공장 찍어내는 거 다다다다닥 넣어가지고 다 너 우리 편 해가지고 재워주자 하면서. 근데 이 영화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의 AI가 혼자서 학습해 나간다는 데 있었던 거잖아. 네. 게다가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음. 마구잡이로 커나가 가지고 얘가 그 개념 자체를 되게 헷갈려 한다라는 데 재미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뭐 대략 양산된 AI들 가운데 나온다면 굉장히 아예 그냥 다른 영화가 됐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저는 근데 이제 끝에 그래서 안 보면- 만들었나 보다. 아니, 근데 끝에 보면서 이제 채피가 거의 나중에는 거의 왕처럼 되고 그래 디오는 2인자야? 그렇죠. 디오는 어쨌든 인간이잖아. 메이커니까.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영화였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일단 뭐 한 번도 얘기 안 했지만 이 채피의 디자인 자체 얘기했네.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훌륭했다. 그냥 메카닉 디자인 피규어 얘기밖에 안 해서 안 한 줄 알았는데 훌륭했다. 네. 갖고 싶다. 나 약간 패트레이버 생각났었어요. 귀 모습 보고서는. 인그램? 음. 인그램 한쪽밖에 없어. 두 쪽인가? 하나만 길잖아. 아니 그러니까 귀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만들면 되게 관절이 다 보여서 금방 부서질 것 같은데 음. 단단하다. 의외로. 음. 자쿠도 보면 동력선들 다 바깥으로 나와 있지만 부서지지 않는 것처럼. 자, 이렇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AI 세 번째 편 채피까지 맞춰봤고요. 네. 다음 430화부터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파이 패밀리 이쿨, 그러니까 세 번째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A 에이프렛!